영어 은능이가 해서 끊듯이 얘도 끊어.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게 좌변이 될 거야. 그럼 어떤 수를 모르니까 얘를 x로 두면 되겠지? 네. 그럼 x의 3배에 4를 더한 거래요. 어떻게 써요? x의 3배에 4를 더한 거. 어떻게 써? 3x 플러스 4. 그 다음에 얘는 또 오른쪽 보면 어떤 수 또 똑같이 x겠지? x의 5배보다 8만큼 작대요. 어떻게 써요? x의 5배. 뭐야? 5x. 5x. 이거보다 8만큼 작은 거니까 마이너스 8. 그리고 여기 은은 같다를 뜻합니다. is라고 생각하면 돼. is는 뭐뭐이다. 뭐뭐는 뭐뭐이다 라는 뜻이지. 내가 갑자기 영어를 가르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 자, 그러면 식은 이렇게 세웠어요. 그럼 이거 풀면 끝나요. 그러면 좌변으로 이항하고 플러스 4는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지. 네. 그러면 3x 그 다음 어떻게 돼?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x 우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러면 좌변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x 오른쪽 마이너스 12. 그러면 x는 어이구 내가 너 과대평가를 했어요. 몇으로 나눠요? 뭐요? 마이너스 2요. 얼마로 나눠? 마이너스 마이너스 2로. 2로 나눠. 그럼 양쪽을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지? 네. 그러면 좌변 x 남고 오른쪽 6이요. 6. 그러면 여기서 이때 어떤 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얼마예요? x는 6이요. x는 6. 문제 끊어읽기 표시하고 뭐 힌트 표시하고 이런 것들 다 해놔야 그 다음에 1-1번, 2-1번 이런 거 풀 때 풀리겠지? 필기를 좀 해놔야. 왜냐면 쌍둥이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여기 방정식 풀 때 이 앞에 는 쓰는 거 아니라고 했어. 그치? 이거 쓰면 안 돼. 1차식 풀 때나 뭐 정수와 유리수 계산할 때 그때나 쓰는 거지. 저 앞에 는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8 빼기 4랑 x랑 같아버려요. 그러면 2번 문제 넘어가도 될까요? 네. 2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45일 때 쉼표에서 끊어. 무조건 쉼표에서 끊어주세요. 그때 세 자연수 중 가장 큰 수는? 하고 물었어. 그러면 여기서 숫자가 3개가 나올 테니까 가장 작은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중간인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수도 있겠네. 근데 연속하는 세 자연수래. 그럼 연속한다라는 거니까 1 다음이 뭐야? 2요. 2 다음 3. 그렇게 해서 자연수는 얼마씩 차이가 나? 그러면 1, 2, 3 이렇게 있는 1씩이요. 1씩 차이가 나. 그럼 중간에 있는 수를 x로 두면 가장 작은 수는 x보다 하나 작은 거지. 네. x 마이너스 1. 맞아. 그 다음에 가장 큰 수는 그럼 x보다 플러스 1이요. 그렇지. 하나 큰 수가 되겠지? 연속하는 자연수일 때는 1씩 차이가 나는 거고 뭐 연속하는 두 짝수나 홀수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얼마씩 차이가 날까? 짝수 홀수 2요. 2씩 차이가 나겠지? 네. 2-1번에 대놓고 나와 있네요. 그죠? 걔는 2씩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이 자연수의 합이 얼마래? 45요. 45래. 그러면 요거 3개 다 더하기 45라는 얘기네. 그치? 네. 그러면 식을 써주면 x-1 더하기 x 더하기 x 플러스 1 한 게 45다라는 얘기지. 네. 그러면 이거 바로 풀어주면 시험은 어떻게 될까? 안 들려? 내가 그 자리 안 보인다 했지? 일로 와. 여기서 뒤로 가자. 상 뒤로. 그러면 이게 앞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플러스 x, 그리고 계속 그렇지. 는 45. 그러면 여기서 동료한끼리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동료한 계산해주면 1 빼기 1가 0이네요. 그쵸? 네. 그러면 여기 x 3개 더해주면 얼마야? 얘들아? 3x는 45. 그러면 양쪽을 몇으로 나눠? 3으로 나눠. 그러면 좌변 x 오른쪽 15.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간수는 찾았어, 그치? 네. 그러면 가장 작은 수는 얼마겠어? 14. 가장 큰 수는 16이요. 16.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수 쓰래요, 그쵸? 네. 정답 뭐야? 16이요. 16이니까 2번. 빠짐없이 적어주세요. 그래야 2-1번 풀 때 그나마 이해가 될 거예요. 다 적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다 적었나요? 네. 네. 그러면 3번. 10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릿수가 있다고 하네. 근데 이 자연수의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에서 끊고 처음 수의 3배보다 이만큼 작다고 할 때 쉼표 나왔으니까 또 끊고 이때 처음 두 자리 자연수를 찾으래요. 그죠? 네. 그러면 숫자 카드놀이 한번 해봅시다. 10의 자리가 있고 1의 자리 10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래.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는 모르니까 얘를 x로 둬도 되겠네. 네. 맞아?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수가 될 거야. 그러면 얘가 뜻하는 수는 어떤 수를 뜻할까요? 어떤 걸까요? 앞자리가 10의 자리가 2라고 했으니까 20 되겠네. 그치? 네. 맞아? 그러면 20 더하기 x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이해돼요? 네. 시연 이해돼? 되는 거 맞아? 안 되면 얘기해야 돼. 근데 얘를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자리를 바꿉니다. 그렇죠? 그러면 둘이 자리를 바꿔 이렇게. 참고로 이 숫자 카드 놀이 하는 것도 써야 돼요. 그러면 자리를 바꾸면 얘는 1의 자리 숫자가 2가 되겠고 10의 자리 숫자가 x가 되겠네. 그치? 네. 그럼 얘가 뜻하는 수는 뭘까요? 지윤아. 지윤이 뭘까? 얘가 뜻하는 수 10x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렇지. 잘 찾았어. 자, 그러면 처음 수, 바꾼 수 다 찾았어. 그치? 네. 근데 여기서 바꾼 수는 처음 수의 3배보다 이만큼 작대요. 그러면 한글로 10을 씁니다.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보다 처음 수 3배보다 이만큼 작다라고 해요. 그죠? 네. 맞아?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식을 집어 넣어주면 되지. 그럼 바꾼 수 누구야? 10x 플러스 2. 그 다음에 처음 수는 누구야? 20 플러스 X요. 그렇지. 20 플러스 x. 근데 이거의 몇 배보다? 3배보다 이만큼 작대. 그렇지. 그러면 요거 분배 법칙 이용해서 바로 풀어줘야 되겠지? 네. 그러면 10x 플러스 2는 그대로. 그 다음 요거 60 플러스 4X. 60 플러스 3x 뒤에 마이너스 2. 그러면 얘 일로 넘기고 플러스 2 오른쪽으로 넘기고. 그러면 10x 마이너스 3x는 60 마이너스 2 그다음 마이너스 2. 그러면 좌변
우변은? 54요. 맞아. 아, 56이요. 60에서 2 빼면 58. 58에서 2를 빼면 56. 세상에. 그러면 양쪽을 몇으로 나눠? 7로요. 7로 나눠요. 그죠? 그러면 따라서 x는 얼마? 8. 근데 내가 여기서 x가 궁금해? 아니요. 뭐가 궁금해? 처음 들어요. 그렇지. 처음 두 자리 자연수가 궁금해. 그럼 처음 수 여기 x 자리에다가 8 집어 넣어주면 되겠지. 28이요. 그러면 정답 얼마예요? 28. 저 그림도 같이 그려놓으세요. 다 적었으면 4번으로 넘어오세요. 다 적었나요? 네. 4번. 수아가 3점과 4점짜리 문제로 구성된 시험에서 23문제를 맞춰서 83점을 얻었을 때 3점짜리 문제는 몇 개냐? 그럼 3점짜리 문제를 X개라고 두면 되겠다. 그치? 네. 맞아? 네. 그 다음에 4점짜리는 둘이 합쳐서 23문제 맞췄다며. 24 마이너스 X. 4점짜리는 그럼 23개에서 X개를 뺀 것만큼 맞췄겠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점수로 생각해보자. 3점짜리가 X개야. 그럼 몇 점일까? 3X. 3X점. 그 다음에 4점짜리가 이만큼이야. 그럼 얘네 둘 곱하면 되겠지? 네. 이해돼요? 네. 근데 이 둘이 합쳐서 몇 점이야? 83. 83점이야. 그치? 그러면 식 써주면 3X 더하기 4 가로 열고 23 마이너스 X 한 개 83점이다 이거네요. 그쵸? 네. 여기까지 이해돼? 네. 그러면 요거 분배 법칙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3x 플러스 92요. 92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x는 83. 그러면 좌변 풀어주면 동료한끼리 풀어줘야 되겠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x는 요거 이제 넘어가야 되겠지? 83 마이너스 92.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9요. 9 빼기 되는 거죠 여러분? 네. 적는 거 나중에 적고 대답 먼저 합시다.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x만 궁금한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x는 얼마란 얘기야? 9요. 9. 그러면 3점짜리는 몇 개 맞췄어? 9개요. 9개 맞춘 거고. 그 다음에 4점짜리는 몇 개 맞췄어? 14개. 14문제 맞췄네요, 그쵸? 이거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여기다가 다 집어 넣어보면 되겠지. 그러면 어쨌든 여기서 궁금한 게 3점짜리 문제 몇 개 맞췄냐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몇 문제? 9문제. 또는 9개라고 쓰면 되지. 얘 전부 다 쓰셔야 돼요.
적었나요? 네, 넘어갑시다. 이거. 올해 어머니의 나이는 42살이고 아들의 나이는 14살이래. 근데 엄마의 나이가 아들의 나이의 2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라고 했어요. 그쵸? 네. 끊어 읽을 땐 끊어 읽으시고. 그러면 그 몇 년 후를 우리는 X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표현 하나 그려볼까? 그러면 올해 어머니의 나이가 42살, 아들은 14살. 맞아? 네. 근데 몇 년 후 엄마 나이 어떻게 변할까? 42 플러스 봐봐. 1년 후 니네 나이 몇 살 더 해야 돼? 41이요. 1살 더 해야지, 그치? 네. 그럼 2년 후면 2요. 플러스 2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X년 후면 42 플러스 X. 근데 아들도 나이를 같이 먹지. 그러면 14 플러스 X. 그러면 여기서 기준은 몇 년 후 엄마의 나이, 몇 년 후 아들의 나이야. 그러면 얘가 기준이 돼야 될까? 아니면 X년 후가 기준이 돼야 할까? X년 후가 기준이 돼야 해요. 그쵸?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거야. 그러면 몇 년 후 어머니의 나이가 라고 했으니까 42 플러스 X 얘가 몇 년 후 아들의 나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몇 년 후 아들의 나이 이거의 몇 배? 2배가 돼야 돼요. 그럼 이 둘이 같아야 되겠지? 이해돼? 엄마가 아들의 2배다 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42 플러스 X 오른쪽?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분배 법칙 이용해서 분배 법칙이래. 요거 이항해서 풀어야 되겠지? 그러면 x 마이너스 2x 그다음에 28 마이너스 42. 그러면 좌변 풀어주면 마이너스 x 우변 마이너스 14. 절대값끼리 빼야지. 그러면 그래서 몇 년 후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 14년 후니까 정답 몇 번? 4번. 이거 표도 그려두세요. 그래야 옆에 거 문제 풀려요. 한번 넘어가도 돼요? 네. 적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 이해부터 하고 적읍시다. 그다음에 6번. 현재 미니와 종이의 통장에는 각각 3만 원, 5만 원이 예금되어 있다.
그러면 미니 거는 3만 원 들어있는 거고 맞아? 네. 그 다음에 종이 거는 5만 원이 들어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 근데 다음 달부터 미니는 매월 5천 원씩 저금을 하고요. 종이는 매월 3천 원씩 저금을 한다고 해요. 그죠? 네. 그랬을 때 몇 개월 후에 두 사람의 예금액이 같아지냐라고 했어. 그럼 몇 개월 후라고 했으니까 그걸 X개월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네. 그러니까 몇 달 동안 들이부어야 되냐 이거야. 그러면 미니 거는 한 달에 5천 원씩 넣는데 네. 그럼 두 달이면 만 원이요. 만 원, 세 달이면 15,000원. 그럼 X 달이면 5천 X겠지? 그러면 미니 거는 5천 X가 추가가 될 거야, 그렇지? 얘 통장에. 그 다음에 종이는 한 달에 3,000원씩 넣는데요. 3,000X. 그러면 종이 거 어떻게 돼? 플러스 3,000X가 추가가 되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의 예금액이 어때져야 돼? 같아져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그러면 식 세워보면 3만 더하기 5,000X는 5만 더하기 3,000X다 이거지? 네. 그러면 3,000X 넘기고 3만원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그러면 5,000X 빼기 3,000X 그치? 는 5만원 마이너스 3만 원. 마이너스 3만원 그러면 좌변 풀어주면 2,000X. 2,000X 그치? 그 다음에 오른쪽 2만원 그러면 0 3개 0 3개 없애줄 수 있네 그치? 네. 그러면 2x는 20 아 그러면 x는 얼마? 10 그럼 얘는 몇 달 동안 들이부어야 돼? 10달 동안 들이부어야 돼 그치? 문제 필기할 거 해주시고요. 다 적었으면 7번으로 넘어오세요. 됐나요? 한 편의 길이가 8cm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어, 그렇지? 근데 이 가로의 길이를 4cm만큼 늘리고 쉼표 끊어주고 세로의 길이를 xcm만큼 줄여서 직사각형을 만들었다. 둘레의 길이가 처음보다
4cm만큼 늘어났을 때 x의 값을 구하라고 해요. 그죠? 끊어 읽어줄 거 끊어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러면 이놈이 정사각형의 시절이 있었지. 정사각형의 가로 8cm일 거고 세로도 얼마겠어? 세로도 얼마겠어? 8cm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둘레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럼 정사각형의 둘레는 8cm가 몇 개 있는 거? 몇 개 있는 거? 4개 있는 거. 그래서 둘레는 32cm였어. 그치? 근데 얘가 직사각형으로 변신을 했지. 가로의 길이를 원래 8cm였는데 4cm만큼 늘렸대요. 그쵸? 그럼 8 더하기 4 해서 가로의 길이는 12cm 됐을 거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원래 8cm였는데 x만큼 줄였다라고 했으니까 8-x cm 됐겠지. 이해돼? 그러면 얘 둘레는 직사각형의 둘레 어떻게 구했더라? 가로랑 세로를 더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 2배 곱했어요. 그쵸? 기억하고 계시죠? 그럼 이거 자체로 식을 세울 거야.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12 세로는 세로 써줬잖아. 8-x 이거 더한 다음에 몇 배 해줘? 2배 해줘야 돼. 그치? 맞아? 근데 그 둘레의 길이가 처음보다 4cm 늘어났대. 처음이 아까 몇이었는데? 처음이 몇이었어? 32 여기에다가 4cm가 늘어났대요. 그죠? 식 요렇게 세울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그럼 얘가 36이라는 얘기네. 그러면 양쪽을 2로 나눠버리면 2로 나눠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뭐 괄호 안에 풀고 해도 되고 괄호부터 풀어볼까? 소괄호 안에 동류항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대로 괄호를 열어요. 근데 괄호 앞에 뭐 있어? 플러스 있어. 그러면 12 플러스 8-x 곱하기 2는 36. 그러면 요거 풀어주면 20-x 곱하기 2가 36. 그러면 요거 곱하기 2를 분배를 해줘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는 36. 그러면 요거 40만 오른쪽으로 넘기면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2x는 36 마이너스 40.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러면 양쪽을 몇으로 나눠? 마이너스 2로 나눠. 그치? 그러면 좌변 뭐만 남고? x만 남고. 오른쪽? 2. 그러면 x 값을 찾으래요. 얼마? x는 2.
7-1번은 넓이에 관련된 얘기인데 사다리꼴의 넓이네. 사다리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그치? 알고 있겠죠? 글씨 그대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8번 넘어갑시다. 학생들한테 사탕을 나눠준대요. 근데 한 사람한테 6개씩 나눠주면 4개가 남는데, 그리고 7개씩 나눠주면 8개가 모자란다고 해요. 이때 학생 수를 물었어. 그럼 학생 수를 x로 두면 되는 건가요? 맞아? 그러면 이번에는 사탕의 수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첫 번째, 한 사람한테 6개씩 나눠줘요. 그럼 2명이면 12개, 3명이면 18개, X명이면 6X개가 나가게 되겠지, 그치? 사탕의 입장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렇게 줘도 4개가 남는데요. 그러면 플러스 4.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는 4개가 남았으니까 7개씩 나눠준 거야. 그러면 7개씩 나눠줬으니까 7X개가 나왔겠지. 근데 몇 개가 모자라? 8개가 모자라니까 마이너스 8이야. 근데 사탕의 수는 변해요? 아니면 변하지 않아요? 안 변해요. 갑자기 사탕이 뭐 누구를 잡아먹거나 아니면 자기를 분리를 해서 또 하나를 만들거나 이러진 않지. 그러면 사탕의 수 얘네 둘은 똑같다라는 거. 그러면 6x 플러스 4하고 7x 마이너스 8하고 같다는 얘기네, 그치? 이해돼요? 그러면 이게 넘기고 플러스 4 넘기고, 그러면 6x랑 마이너스 7x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그러면 왼쪽 거 풀어주면 마이너스 x, 오른쪽 마이너스 16. 그렇지. 그럼 학생은 몇 명? 12명. 그러면 정답은 3번. 근데 8-1번의 경우에는 공책의 수야, 그치? 그러면 학생 수 이렇게 똑같이 x로 두고 x 찾아 놓고 그 다음에 1번이든 2번이든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러려면 식을 잘 세워놔야 되겠지. 정리를 좀 잘 보이게끔 해주셔야 되겠어요. 넘어가도 돼요? 시간이 아직 쓰는 중? 다 했어? 그러면 9번. 어머, 이름이 어디서 많이 좀 늘네. 틀리면 이거 먹을 것 같은데. 어떤 문서를 컴퓨터로 입력하는데 지민이가 혼자 하면 10시간이 걸리고 끊고, 정국이가 혼자 하면 5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끊고. 그러면 이거는 전체 작업량을 숫자 1로 한번 더 보자. 그러면 지민이는 요거 하는데 10시간 걸리는 거지. 10시간 걸려서 1을 하나 완성을 해요. 그러면 지민이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얼마나 될까? 10분의 1이겠지?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을 이번에는 정국이가 합니다. 정국이는 몇 시간이 걸려? 5시간이 걸려. 5시간에 걸쳐서 100%가 끝나. 그러면 정국이가 1시간 동안 하는 일의 양은 어떻게 될까?
근데 여기서 처음에 지민이가 4시간 동안 입력한 후야. 그러면 지민이가 혼자 4시간 동안 일을 했다는 얘기지. 네. 맞아? 그러면 10분의 1 곱하기 몇 시간? 4요. 4시간, 그치? 네.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정국이가 입력해서 완성했다면 정국이는 몇 시간 동안 일했니? 그럼 정국이가 일한 시간을 X 시간으로 두면 되겠네. 맞아?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더하기 정국이 거 1시간에 5분의 1을 하는데 얘가 X 시간 동안 작업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 X. 곱하기 X 하면 되겠지. 네. 이해돼? 네. 그랬을 때 일이 끝난다라는 얘기네. 그러면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줘서 분모를 없애? 10이요. 10을 전부 다 곱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앞에 거 4 더하기 X. 2x가 되지 않을까요? 10을 곱한 건데, 그치? 2x는 10이요. 10. 그러면 여기 더하기 4를 넘겨요. 그러면 2x는 10 마이너스 4. 그러니까 계산을 해주면 6. 따라서 x는 얼마? 3. 그럼 정국이 몇 시간 일했어? 3시간 일했어요. 그죠? 다음 시간에는 1차 방정식의 활용 두 번째 파트, 그림 그리는 파트가 나와요. 또 돈에 관련된 문제도 나와요. 그러다가 왜? 싫지. 그 싫은 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니까 제발 해야 돼. 내년에 울고 싶지 않으면 외워. 지금 1학년 1학기 때는 시험이 없었으니까 다행인데 2학년 1학기 때나 다음 학기 때는 시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학기 때는 사실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여러분들 학교의 선생님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근데 2학년 1학기 때는 있어요. 100%. 하기 싫어도 해야 돼. 근데 2학년 1학기 때 나오는 게 저거랑 똑같은 문제가 나와. 근데 2학년 버전으로 바꿔서 푸는 게 나오지. 그러면 1학년 거 문제를 익숙하게 다 놔야 해요. 그죠? 그래야 나 이거 1학년 때 했었던 거네. 뭐 별거 어려운 거 없네. 라고 발로 풀어도 맞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익숙하지가 않고 복습을 제대로 안 해놓고 이렇다면 2학년 때 이건 배웠던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이제 시험 대비할 때 울어요. 1학년 때 해놓을 걸 하고 나한테 찾아와서 울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 다 적었나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시간에 우리 공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될 텐데 거리 속력 시간, 그다음에 돈 문제, 원가 정가 판매가 실제 이익 이런 거, 그리고 마지막에 비상에선 안 나왔던 건데 학교 시험에는 단골 손님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양아치예요. 농도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그거 공식 지금 쫙 정리해 줄 테니까 외워와야 돼. 목요일까지 외워오세요. 첫 번째는 거리는 어떻게 구했었을까? 이건 6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야. 속력이랑 시간을 곱하면 돼요. 적어 놓는 게 좋겠죠? 하고 싶으면 어딘가에. 그러면 거기다 적는 게 좋을 거야. 그 프린트에다가. 프린트 빈 공간 많잖아. 그렇지. 거의 개념 부분에다가 어차피 개념 부분 복습하면서 할 테니까 적어주세요. 8개 정도 되나요? 7개, 8개? 다음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그럼 이거 가지고 속력도 구할 수 있지. 얘는 시간분의 거리. 세 번째 공식은 시간에 관련된 공식. 얘는
이렇게 해서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게 공식이 세 가지가 나와요. 외워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농도. 농도는 진하기를 뜻해요. 용액의 진하기. 그러면 얘는 소금물의 양. 소금물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분의 소금의 양. 이게 비율이야, 그치? 맞아? 비율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백분율이 나와? 100이요. 100을 곱해야 퍼센트 백분율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게 몇 퍼센트 첨가되어 있다라는 거 있었죠? 그게 여기서 진하기를 뜻해요. 진하기는 두 글자로 농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소금의 양도 구할 수 있어. 한이 부족하다. 소금의 양도 구할 수 있어. 얘는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아직 세 개가 더 남았어요. 이제 장사에 관련된 얘기예요. 우선 여기까지 다 쓰시고. 여기까지 다 쓰셨나요? 오 번까지 다 썼어요? 지성아 다 썼니? 대답이 없네. 6번 정가 봅시다. 공장으로 가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떼가지고 올 거야. 장사를 한다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 분필을 하나 가지고 오는데 이 분필 하나에 원래 가격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원가라고 해요. 공장에서는 단가라고 하겠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판매를 하기로 정한 가격이야. 그게 정가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거 설마 그대로 내다 팔진 않지? 얘가 만약에 분필 하나가 300원이야? 그럼 300원을 그냥 그대로 내다 팔면 니네 월급 받아 못 받아? 못 받는 거야, 그치? 맞아? 그래서 여기다가 소정의 이익을 붙입니다. 요 이익에는요, 여러분들의 교통비, 인건비, 세금, 뭐 직원들 월급, 뭐 월세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떤 몇 퍼센트 이익을 붙여놔야 그 다음에 니네가 그걸 먹고 살겠지.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팔려. 롯데월드는 정가 그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니네 이번에 자유이용권 끊을 때 정가 그대로 끊어? 그럼 얼마인 줄 알아? 10만 원 넘어가. 거기에다가 뭐지? 매직 패스인가요? 그거까지 끊으면 풀죠. 거기에 교복까지 뭐 빌려 입을 건 없겠지. 니네가 이미 입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 뭐 드레스까지 빌려 입어? 풀죠. 그냥 그대로 가겠어요? 그러면? 정가 그대로 갈까? 아니면 할인해서 갈까? 할인받고 가겠지, 그치? 그게 판매가야. 정가 그대로 팔면 안 팔리니까 여기에서 어떤 금액을 빼줘요. 할인 금액을 빼줍니다. 그게 판매가 되는 가격이야. 실제로 판매가 되는 가격. 그래서 판매가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그럼 이렇게 팔았을 때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는지 아니면 이익이 되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잖아. 맞아요? 그걸 계산을 해야 니네 월급을 받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실제로 너희의 월급을 뜻합니다. 얘는 판매가에서 비교 대상은 원가일까 정가일까? 정가요.
정가예요? 원가예요. 그렇죠? 판매가에서 원가를 직접 빼봐야 여러분들 손해를 보는지 그 다음에 월급을 받는지 그걸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판매가에서 원가를 뺐을 때 마이너스가 나왔어. 그럼 장사를 접으면 돼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 공식 외워가지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시험 봐요. 여러 번 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5번부터 시작할까요? 틀린 거 5번씩 노트에 써갖고 오는 게 벌칙입니다. 외워오세요. 쓰기 싫으면 외워오세요.